아마 뭐죠? 디스코드에서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, 일단 저희 키오스크 UI UX를 고령층 대상으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. 제가 디스코드에 올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, 아마 플루토님 그때 첫날 저녁인가요? 예, 그날 저녁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러 갔다가, 이게 대만에서 식당에 갔는데 QR코드로 주문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. 이게 분명히 영어도 되곤 하는데, 이게 아무래도 UI, UX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.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, 저는 뭐 IT 전공도 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아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, 그런 한 UI, UX를 뭐좀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좀 모아가지고 개선을 해보자, 개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마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전날 아마 플루토님이 얘기해 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,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QR코드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없다고 하니, 그러면은 키오스크 부분을 좀 먼저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뭔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일단 초기에 그냥 작성했던 내용인데, 실제 고령층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키오스크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요 원본 UI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선한 UI도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놓고,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직접 좀 거쳐가지고, 그러면은 기존 거보다 그 개선된 UI가 뭐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갔다든지,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량적인 개선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그런 흐름대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이고, 그리고 이 고민을 했던 게 FTO였으니까, 이제 내년에 또 FTO가 한국에서 한다니, 그 결과가 좋으면은 내년에 발표도 하고, 또 아까 처음 생각했었던 그런 QR코드 방식 같은 경우에도, 이게 뭐 대만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.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다국어 지원하는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요 관련 내용들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,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통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보도자료로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오거든요. 근데 키오스크나 뭐 그런 것들로 좀 검색을 했더니, 2021년도에 거의 주요 내용들이 좀 있었고, 한 3년 뛰고 나서 2024년 작년 3월 달에 이런 UI 플랫폼을 만들었더라고요. 근데 어, 뭐 좀 평가는 갈리는 것 같긴 해요. 뭔가 잔뜩 모아놓긴 했는데, 뭐 이런 것까지 했어? 라고 싶기도 하고,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는데, 좀 많이 하여튼 정보는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, 이게 디지털 포용법이 작년 12월 달에 뭔가 그 개정하는 이 제정법인데, 국회 통과가 됐더라고요. 이게 내년 1월 달에 시행인데, 그거에서 뭐 키오스크 관련된 내용들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또 지능정보화기본법도 그때 같이 개정이 돼서, 이거는 공공 부분을 좀 정의한 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법들도 아마 개정돼서 일부 좀 시행된 것 같은데, 이게 그리고 또 올해 정부 바뀐 다음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, 장애인 대상의 키오스크 뭐 추경 사업도 실시를 좀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뭐 규제 완화도 좀 했다는데, 근데 뭐 좀 특이한 규제들이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뭐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고, 또
키오스크 이용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이게 근데 그 관련 기관들이 주로 서울 AI 재단이라는 데하고 그리고 니아 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 아무래도 서울 AI 재단은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 좀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고령층 이 55세가 좀 낮긴 한데 하여튼 57.1%가 이용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, 보통 이용 장소가 은행 ATM, 음식점, 뭐 카페, 패스트푸드, 뭐 유통 점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.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, 영화관이나 뭐 교통수단, 공공기관에서는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. 그리고 뭐 불편 경험이 있다는 고령층이 뭐 압도적으로 성인 전체는 25%밖에 안 되는데 고령층은 60%나 됐고 주요 이유가 이 뒷사람 눈치 보여서 사실 이거는 키오스크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 좀 키오스크 그 방식의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선택상 적용 어려움, 뭐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사용 중 도움 요청 불가 이런 것들은 앞에 그 과기정통부 그 관련 법제에 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꼭 키오스크가 있으면은 보조 인력이 앞으로 붙어야 된다든지 한다는 그리고 또 음성으로도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, 아까. 그리고 보급 현황은 뭐 최신 그런 통계는 안 보이더라고요. 유튜브에서 따왔는데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 때 기준일 거라서 아마 그때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. 그리고 남들이 했던 것들을 좀 봤어요. 저도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적으로 뭐 제가 관리하는 뭐 그런 것들은 했었고 남들이 하는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. 정부24나 그 코레일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. 이것도 UI UX 디자이너의 유튜브에서 갖고 온 건데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게 뭐 남들이 한 걸 일단 봤고요. 이 사람들도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학생이 그 자기 가족들이 키오스크 사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개선을 해서 맥도날드에 제출을 했더니 일부가 반영이 돼서 뭐 구글 국제 뭐 어디서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목표를 맥도날드 키오스크 개선으로 잡았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기존 키오스크에 대한 장단점을 좀 확인을 했어요. 그랬더니 맥도날드 키오스크는 엄청 크더라고요. 이게 높이가 175가 센치가 되는데 이게 뭐 키 작으신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중요한 메뉴들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. 뭐 팔이 안 닿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글씨 너무 작고 뭐 여백이 너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뭐 요런 그 굉장히 큰 키오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지 그런 기준들을 남들이 뭐 본인들이 뭐 잡을 수는 없으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확보를 했고요. 이분이 일본 사시나 봐요. 그래서 일본에서 좀 키오스크인데 그 평가가 좋은 키오스크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근데 요거는 그 영상에 보면은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일본 특유의 뭐 디자인이라 그런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조잡하긴 한데 확실히 근데 직관적으로 와닿긴 해요. 필요한 정보만 딱 주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사람이 인지하기 쉽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또 개선 사항을 적용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 발표 결과인데 그 첫눈에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.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확실히 좋아지긴 하거든요, 이게.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정부24하고 그 코레일 그 코레일 앱 UI UX 바꿀 때도 보면은 비슷한 좀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이렇게 막 확 바뀌진 않는데, 근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잘라서 보면은 좋아지긴 한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.
그래서 UI, UX 개선 프로젝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, 저희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제가 디스코드에 올렸더니 지금 달로스님도 그렇고 또 저 뭐야 누구죠? 조병우 교수님도 그렇고 이 음성 인식에 관해서 좀 의견을 주셨더라고요. 이게 아무래도 음성 인식 기능이 키오스크에 있으면은 그 뭐 고령층도 그렇고 장애인들한테도 그렇고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델을 한번 제가 개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음성 인식이 키오스크에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될지. 이게 그 과기부 정책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사람이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모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텍스트를 읽어주는 모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여전히 터치스크린 UI는 필요한 거죠. 이게 개선이, 이게 어쨌든 상호작용이 말도 그렇지만은 비주얼도 같이 동시에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말이 나오고 자시고 그냥 무조건 터치해서 누르고 넘어갈 거고, 좀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음성으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같이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구성을 좀 인터랙션 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계산하는 부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 말이라서 LLM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웬만하면 LLM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그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. 이 서비스 자체가 좀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LLM은 필요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만은 이게 또 너무 규모가 크면 안 될 것 같아요. 좀 작은 규모,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규모여야 될 것 같고, 네트워크로 이용되면 안 될 것 같고, 그거에 RAG를 좀 덧붙여 있어야지만 이런 LLM의 결과를 통제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여기에 메뉴라든지 키오스크 기능들에 대해서 좀 딥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서, 만약에 어, 모델이 음성 인식이 들어간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, 계략적으로. 또 제약사항은 있습니다. 뭐 결제나 우리가 직접적인 뭐 인증이라든지 센서 이런 것들은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구현을 하기는 좀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 같고. 일단 제가 뭐 조사한 거하고 뭐 의견 받아가지고 생각한 것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, 이제 뭐 네, 진행을 하려면은 이게 어떤 그 키오스크를 대상으로 할지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좀 이제 남은 것 같아요.